이번 달에도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고객은 어떻게 변했을까? 요즘에 포스트 팬데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팬데믹 이후의 여행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개드리겠습니다. 저는 세컨드브레인 연구소의 이인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회사는 스마트 워크에 대한 것들, 그리고 트렌드에 대한 것들, 요즘에 어떻게 우리가 IT를 읽을 것이냐, 이것을 활용할 것이냐, 이거의 목표를 가지고서 지금처럼 강의라든지 아니면 자문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것처럼 매년 한 권씩 책을 쓰고 있는 저자이기도 하고요. 네. 오늘 강의 이외에도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자리이다 보니까 IT에 관련된 소식들이 궁금하시거나 내가 이번 달에 들었던 내용들이 이게 어떻게 업데이트가 되는 걸까? 이게 궁금하시다고 한다면 저희가 만든 채널이 있죠. 일상 IT라는 유튜브 채널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는 매일 아침 주 5일로 매일 아침 7시마다 전날에 있던 IT 뉴스를 읽고 난 다음에 제가 큐레이션을 해서 제 의견을 달아서 3가지 정도의 정보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영상을 보시는 게 실시간으로 또 보시고 나중에 보시는 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IT가 정말 더해지는 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IT 플러스라고 하는 이름을 정했어요. 자, IT 플러스는 월간 IT 트렌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2018년도부터 저희가 이런 행사를 해왔었고 아쉽게도 코로나가 오면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 없는 상태가 됐고요. 대신에 우리가 다양한 툴로 디지털로 만날 수 있다 보니까 디지털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리고 또 이번에 듣지 못하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들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들으시다가 놓치신 분들이 계시거나 내용 들어보니까 괜찮고 나중에 다른 내용들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드림플러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게 되면 월간 IT 플러스 영상이 올라가니 거기서 다시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드림플러스하고 저희 세컨드브레인 연구소가 같이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하나씩의 이야기를 드리고 있었어요. 제가 보통 기업에서 강의를 하게 되면은 2시간 아니면은 뭐 하루 종일 IT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 기업에 맞춰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었습니다. 왜냐하면 IT는 살아있죠. 지금도 벌써 IT 트렌드에 대한 책들, 내년의 전망들 이런 것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한 달만 지나도 나중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하나의 꼭지씩 핀테크에 대한 이야기들, 로봇에 대한 이야기들,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눠보자. 이런 것 때문에 지금처럼 행사를 만들었어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 뉴 노멀 시대의 IT에 대한 이야기, 일상 속 로봇에 대한 이야기, 가장 최근에는 리셀을 다루기도 했었습니다. 요즘에 중고 나라, 그걸 넘어서서 중고 거래가 정말 활성화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알라딘도 중고 마켓을 만들었죠. 지금 하이마트 쪽에서도 하트마켓이라고 하는 중고 플랫폼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을 정리하는 건 지난번 내용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팀윙크의 김혜섭 대표님을 모시고 나서 우리가 알다라는 플랫폼에서는 어떻게 대출 이자에 대한 것들을 세팅을 하고 알려줄 수 있을까? 핀테크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는 저 혼자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많은 대표님들과 다른 전문가분들을 모시고서 함께 이야기하는 코너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달에 유독 많은 분들이 들으셨었는데 그때 들으셨던 분들도 지금 계실 것 같아요. 지난달에 저희가 NFT라는 걸 다뤘었죠. 아마 NFT에 대한 거는 다음 달 아니면 우리 내년 정도에 다시 한번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 아시는 그 토큰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또 여기에서 법적인 건 어떤 식으로 조심하셔야 되는지 이거를 변호사님을 모시고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으니 관련된 내용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약간 무거운 주제입니다. 팬데믹 이후에 여행 산업에서의 IT, 여행은 도대체 어떻게 변하고 어떤 식으로 변해야 되는가라는 주제인데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 나오실 분들도 IT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여행의 전문가분들이 계세요. 지금 모두가 고민하는 부분이 이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여행뿐만 아니라 우리 마이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행사를 진행하셔야 되는 입장에서도 와버린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지금 준비하는 게 맞는 건지 우리가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더 준비할 게 없는 건지 이런 고민이 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너를 만든 거고요. 오늘은 3명이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제일 먼저 저는 요즘 IT가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저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 저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들이 만나야 되는 고객들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김대영 대표님을 모시고서
여행의 전체 여정에 대한 것들 그리고 정말 IT가 기술 쪽에서는 어떻게 쓰이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롤로의 안백균 대표님을 모시고서 여행 트렌드 변화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지금 스타트업이 어떤 거를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 세 가지 균형 잡힌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인사이트 얻으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 준비돼 있어요. 이게 2020년부터 만들다 보니까 지금 비밀번호라고 하죠. 참여 코드가 2020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잠깐 기다리고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스마트폰에서 카톡 들어가시거나 카메라로 앞에 있는 QR코드를 비춰보시게 되면은 바로 오픈 채팅방 연결이 되실 겁니다. 월간 IT 트렌드라는 방이고 2020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쪽에 들어오셔서 중간에 들으시면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여기 남겨주셔도 좋고 아니면 이벤터스에다 질문을 같이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IT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 굉장히 조용한 방이에요. 여러분들께 평소 알람 꺼두셨다가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 켜놓으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제가 한 5초 정도만 기다렸다가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시대. 고객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그리고 어떻게 변해 왔을까요?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는 거는 사실 힘든 일이죠. 저 역시도 트렌드에 대한 강의,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를 벌써 8년에서 9년 정도 하고 있지만 앞을 내다보는 거 힘든 일입니다. 그 누구도 코로나 팬데믹이 이렇게 길어질지는 몰랐었어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냐? 지금이죠. 항상 집중할 수 있는 건 지금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팬데믹 상황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었는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있었는지 이거를 잘 분석하게 되면은 5년, 10년 뒤의 미래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희가 내년에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업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건 지금부터 하셔야 되는 거고 그거는 여러분들하고요, 여러분들의 동료분들, 여러분들의 친구분들, 여러분들의 가족분들을 분석하고 보시는 걸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각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젠가 끝나겠죠. 우리가 뉴 노멀의 시대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아마 모든 게 변하게 될 거예요. 지금 너무 길어졌죠. 1년 반이라는 시간이 넘어가서 2년째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긴 시간이 되다 보니까 일상으로 돌아가도 이 일상이 우리가 알았던 일상으로는 돌아가지 못한다. 이걸 뉴 노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뉴 월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뉴 워크. 세상이 변했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변했어요. 각인이란 말은 뭐냐? 저하고 여러분들이 1년 반 이상 동안 해왔던 것들이 이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코로나가 있기 전에 우리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다녔습니다. 이미. 왜 마스크를 썼는지 아시죠? 미세먼지 때문이었었죠. 미세먼지 때문에 지금처럼 가을, 비가 오거나 아니면 청명한 날씨이거나 우리가 밖에 나가게 되면 항상 마스크를 쓰고 다녔었고 하늘을 쳐다보게 되면 별도 잘 안 보였었고요. 굉장히 푸른 하늘을 그리워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마스크를 쓰는 게 우리가 습관이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코로나 초반에 집에 마스크가 있으신 분들이 많았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너무나 아쉽지만은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거 이제는 우리의 생활이 된 것 같아요. 각인이 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끝나고 우리가 돌아갈 만한 뉴 노멀의 시대. 세 가지 키워드는 SUD. 네, 외우고 쉽게 SUD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Safety, Honest, 그리고 Digital Contact. 세 가지를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는 저한테 각인이 될 거고 여러분들한테도 지금 남아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세 가지를 한꺼번에 묶은 컨택트라고 하는 거. 결국에 우리는 소통을 해야 되고 사람들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 방식들이 좀 바뀌고 있죠. 자, 첫 번째, 세이프티는 안전을 이야기를 합니다. 안전. 안전에 대한 것들은 지금이 아니라 예전부터 서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미세먼지를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미세먼지가 심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건강에 많은 신경을 쓰기 시작했고 공기청정기가 많이 팔리기 시작했잖아요. 이왕이면 공기가 맑은 곳, 이런 곳들을 찾기 시작했었죠. 근데 지금은요, 더 심해졌죠. 기본적으로 실내보다 야외, 그리고 사람이 많이 없는 곳. 아마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누군가하고 미팅을 할 때 지하에 있는 룸에서 만나자? 이거보단 당연히 우리는 실외가 낫겠죠.
날씨가 좋은 때라면요, 밖에서 커피 한잔 하는 게 낫지 답답한 실내로 들어가기 싫습니다. 좁은 공간보다는 넓은 공간이어야 되죠. 이게 변하죠. 그러면 끝나고 나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까요? 다시 사람들이 맛집이라 그래서 그 장소에 가서 어깨 부딪혀 가면서 제대로 앉아갖고 식사도 못하고요. 급하게 먹고 나오는 거.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여유가 생겼죠. 스타벅스와 같은 공간을 가더라도 자리가 없기는 합니다. 자리를 뺐으니까. 그런데 앉게 되면 나만의 공간이 좀 넓어졌어요. 이게 중요하죠. 개인의 공간이라는 거, 나만의 공간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정도 범주였다라고 한다면 이게 지금 넓어진 상태가 됐어요. 한번 넓어지게 되면 줄어들기 힘듭니다. 여기서 나오는 여행에 관련된 용어가 일상 속 안전한 여행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었죠. 사실 이게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일상인데 여행이 들어가요. 그리고 안전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변화되게 될 것이냐. 자, 이미 많은 뉴스에서 다뤘었고 많은 플랫폼들이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도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거리 두기로 안전한 여행을 하자. 일상 속 걷기 여행을 하자. 여행은 아무데나 붙일 수 있는 용어가 됐죠. 그래서 우리 뜨기 시작한 거 첫 번째는 안전한 장소를 찾기 시작했어요. 안전한 장소. 어디가 제일 안전하죠? 집이 제일 안전하죠. 집 밖에 나가지 않는 것들. 근데 답답하죠. 집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요즘에 유행할 정도로 답답하고 우울증이 생기고 그런 이슈들이 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많은 공간을 가기는 싫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몰리는 곳들이 그래도 생겼죠. 안타깝게도 우리가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건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여기 가면 괜찮은 것 같아. 물도 맑고 공기도 좋아. 두 군데로 터졌죠? 강릉 쪽, 동해를 보러 가자.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가자. 해외여행 갈 때 우리가 비행기를 못 타니까 그럼 제주도 갈 때로 타야겠다. 이런 것들이 좀 켜켜이 쌓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개천절 연휴 때 15만 명이 몰렸다는 것 때문에 이슈가 됐죠. 한글날 연휴 때에도 당연한 얘기겠지만 제주도엔 사람들이 몰릴 것 같아요. 두 번째, 호캉스가 뜨기 시작했죠. 우리 가족끼리. 이게 이슈가 됐습니다. 우리만. 소수 인원끼리. 정부에서 제재를 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어딘간 가기는 가야겠는데 어차피 밖에 나가서 관광지를 못 돌아다닐 거라고 한다면 조금 더 편한 공간에 가자. 이 호캉스라는 게 예전에 일부 사람들만 갔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누구든지 갈 수 있고 가보고 싶은 곳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런 상품들도 정말 많이 나왔죠. 기사 봐보세요. 해외여행 못 가는 대신에 상품이 뜨자마자 10분 만에 완판이 됐다는 얘기들이 있죠. 메이필드 같은 경우에는 도심 속 힐링을 내세웠죠. 순멍과 바비큐 멍에 차박까지라는 얘기 들었어요. 호캉스라는 얘기까지 나오기 시작했죠. 자, 이건 공감하실 만한 내용일 겁니다. 여행 문화 변화 중에 하나. 제주도는 모르겠다. 거기도 사람이 많아요. 강릉 쪽을 가더라도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 가족끼리 숲을 좀 보면서 숨멍을 하면서 좀 여유 있게 있다 하고 싶다. 그래서 캠핑 산업이 뜨기 시작했죠. 캠핑에 관심 없으셨던 분들도 요즘에 주변에서 가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면서 가시는 경우가 생겼어요. 캠핑장이 73% 이상 증가했고 80% 이상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를 볼 수 있는 거는요. 여러분들 교회 나가보시면은요. 지금만 하더라도 캠핑장 예약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용인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조금이라도 서울에서 가까운 곳들은 이미 예약이 다 차 있으실 거예요. 직접 가보면 어떤 변화가 있느냐? 과수원을 하던 곳들이 조그맣게 캠핑장 사이트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다가 이제는 자리를 점점 넓힙니다. 팥에석을 깔고 선을 긋고 그리고 전기를 가져오게 되면은 차박을 즐기거나 캠핑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데스크를 만들 수 있죠. 하나의 사이트를 만들 수 있다 보니까 계속 늘릴 수 있는 겁니다. 자, 내년에는요. 당연히 캠핑 사업은 될 수밖에 없겠죠. 이미 늘려놨어요.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다. 예전이었으면은 데크라고 해서 나무로 된 판이 필요합니다. 지금은요. 그것도 필요 없는 데들이 늘어났죠. 왜냐? 차박이 늘어났죠. 내 차를 가지고 가겠다, 차에서 자겠다. 이러시는 분들한테는 주차장과 같은 공간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서의 경쟁력은 어디서 나타나게 되느냐? 예전에는 좀 불편해도 사람들이 캠핑장을 갔습니다. 지금은요. 호텔급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가서
좀 여유 있게 있을 수 있는 곳. 캠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캠핑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밤에 조용한 공간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 개수대가 깨끗하냐 아니냐, 샤워 시설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이 경쟁력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죠. 그러면 사이트만 만들면 될까요? 우리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할 때 제일 많은 고민하는 게 그겁니다. 만들어 놓고 나서 사람들이 언젠가 안 오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올 것 같습니다. 캠핑용품 판매가 증가했죠. 200% 이상 증가했어요. 자, 우리가 어떤 민족인가요? 장비의 민족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캠핑을 가셨는데 밤에 밥 먹고 나서 한 바퀴를 딱 돌고 있는데 화려하죠. 엄청난 캠핑 장비들이 잔뜩 있어요. 그걸 보면은요, 구매해야죠. 바로 그날 구매를 했습니다. 집에 장비가 있어요. 그럼 가지고 가야 돼요. 자, 이미 사놓았던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가고 말았던 분들께서 초보 캠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근마켓과 같은 곳에 또 그런 장비들이 쏟아져요. 이게 계속 순환되고 있죠. 기업들의 마케팅도 많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서비스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전에 캠핑장과 같은 곳들은요, 차박지와 같은 곳들은 나만 아는 곳이 많았어요. 근데 이게 모두가 아는 곳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카페 같은 것들을 쓰기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바뀌었죠? 그런 것들을 모으면 되죠. 모아서 쉽게 검색할 수 있게 만드는 어플리케이션들. 캠핏이라든지 캠톡이라든지 이렇게 시작한 스타트업들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소통이라고 이야기 드렸었죠. 결국 이것도 소통이죠. 빠르게 중간에 커넥션 시켜주는 거, 이게 플랫폼 사업이죠. 단심 중리지에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이 멀리 나갈 수 없다 보니까요, 그냥 단지 내 비어있는 공간을 캠핑 장소처럼 만들어 놓고 나서 여기서 안전하게 즐기세요라는 것도 늘어나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키워드를 보시게 되면은 점점 도심 내에서 안전한 곳에서 우리끼리 이쪽에 포인트를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것 때문에 이제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죠. 저도 뭐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내거나 그런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건 벌써 쓰이는 용어입니다. 워케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워케이션은 워크와 베이케이션 두 개를 합친 말이죠. 짐작하실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이는 아닌데 이미 실리콘밸리부터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아예 리모트 워크가 일상화됐고 장기적으로 집에서 재택근무하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집값 비싼 곳에서 월세를 내면서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점점 밖으로 떠나자. 어디서는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게 하나의 포커스를 맞추는 게 되기 시작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 재택근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집에서 재택근무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특히 가족이 있으신 분들이고 어린아이들이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면 사람들은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고요. 집에서도 일이 안 돼요. 그럼 어디서 해야 되느냐? 회사와 집이 아닌 제3의 공간에 가야 되는데 이 제3의 공간을 찾는 것도 만만치 않죠. 스타벅스와 같은 공간들은 이미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이런 쪽들이 뜨기 시작했죠. 호텔에서 한 달 살기와 같은 곳들, 아니면 공유 오피스들을 기업에서 지원을 해서 그쪽에 사이트를 몇 개 잡아놓고 난 다음에 직원들이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원격 근무라고 하는 부분들로 바뀌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호텔들도 여기에 꽤 많이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죠. 자,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러면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나의 여행은 어디로 가야 될까? 이게 또 고민이 되는 것 중에 하나죠. 어디로 가야 될까? 찾아야죠. 대부분 검색을 합니다. 그럼 여기 적합한 건 결국 큐레이션이죠. 나만의 여행에 대한 것들. 어디를 갈지 모르겠다. 사실 여행도 가본 사람이 많이 가잖아요. 예전에도 여행 큐레이터들은 있었었고 여행을 소개시켜주는 분들은 많았었습니다. 근데 요즘의 특징은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혼자 가더라도 테마 있는 여행들을 가기 시작하죠. 믿고 보는 여행 큐레이션 3시간 전에 대한 것들, 네이버에서 만든 여행 어플 고, 대한민국 여행 큐레이션 서비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각광받을 수밖에 없게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좀 우울한 얘기를 드리자면 수익에 대한 불안을 이야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앞에가 안전이었으면 뒤에는 불안입니다. 우리 불안은 전염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제일 불안하셨던 분들은 자영업자분들이 있었었고 프리랜서 분들도 있으셨어요. 그리고 취업 준비생분들도 굉장히 불안했었죠. 자, 이 불안감이라는 건 원래 전염이 됩니다. 어디로 전염이 되느냐? 중소기업으로 전염이 되기 시작했고요. 중소기업을 타고 올라가게 되면 대기업으로 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공공기관에 있으신 분들,
모두가 흔들리면서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이 불안하면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 불안하면 어떻게 되느냐? 부업을 찾게 됩니다. 회사에 있는 거 외에 외부적인 일은 뭐가 없을까? 이쪽을 찾을 수밖에 없게 돼요. 이걸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그워커. 틈새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자, 이 틈새 시장에서 일한다는 게 멋있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프리랜서이자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능력자라고 한다면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도 부업을 더 많이 늘려서 생계를 유지할 수도 있게 되겠죠. 부업의 시대에 맞춰서 외국에서는 이미 업워크라는 말이 나왔고 업워크를 제공해주는 플레이스들도 등장했습니다. 국내는요. 재능마켓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재능. 내가 영어를 잘한다. 내가 재무제표를 잘 만들 줄 알아요. 아니면은 누군가가 나한테 물어보면 난 기가 막히게 물건을 찾아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소소한 재능을 돈으로 만드는 시대죠. 대표적으로 숨고와 같은 곳이 있고 그리고 크몽과 같은 곳이 있죠. 자, 숨고나 크몽이나 비슷합니다. 요즘에 많이 비슷해지고 있는데 내가 영어 공부를 하고 싶을 때 이미 써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제대로 영어학원을 등록 못할 것 같으니까 올리는 거죠. 아, 나는 주말에 2시간 정도만 아침에 스타벅스에서 나한테 영어를 가르쳐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올리게 되면 가능하신 분들이 보고 나서 경쟁적으로 견적서를 보내서 입찰하게 되는 방식이 숨고와 같은 방식이죠. 또 하나는요. 크몽이 있죠. 프리랜서 마켓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을 상품으로 만들어서 올리는 거죠. 난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필요하신 많은 분들이 보고 나서 연락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유용한 서비스로 자리 잡았느냐? 대기업은 정규직을 채용하고 경력직을 채용하겠지만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이라든지 또 여행업에서 1인 여행사 이렇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을 고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잠깐 이 일이 필요할 때 검증된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여기의 핵심은 뭐냐면은 누군가의 소개를 받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잘 하는지 못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리뷰를 통해서 검증이 되어 있다라는 데 핵심이 있어요. 지금도 제가 여행이라고 검색해 보면요. 크몽에서 이렇게 많은 풀들이 나옵니다. MZ세대 초보 여행자를 위한 여행 계획법을 알려드립니다. 중국 침대 기차여행 노하우를 드립니다. 5년차 여행러가 알려주는 실패 없는 여행 계획법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괜찮죠? 프리미엄 국내 여행, 특별한 품격, 시니어 맞춤 여행을 기획해 드립니다. 여기 포커스를 맞추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행을 가고 싶은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제가 가본 사람들만 간다 그랬었죠. 자, 여러분들이 어떤 나이대이든지 간에 자신의 나이대가 문제가 아니라 어머님들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을 생각해 보시고 그 이상의 실버 세대 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안전하게 이분들을 여행을 보낼 수 있다고 한다면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이런 곳을 찾아서 물어보는 것도 방법은 될 수 있겠죠. 검증만 확실하다면요. 마지막으로 디지털 컨택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디지털 컨택트. 데이터를 통한 연결을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가 그동안 무슨 얘기를 했었느냐? 우리 언택트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언컨택트라고 이야기를 그동안 해왔었죠. 언택트나 언컨택트나 이런 것들은 상황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들은 이제 고객들을 제대로 못 만나는 상황이 됐고요. 친구들하고 단체로 여행을 가고 싶어도 여행을 못 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건 상황이죠. 이슈가 발생했어요. 우리가 빨리 찾자. 뭔가 발생하고 이슈를 찾는 것만으로는 해결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슈를 정의했으면 우리는 해결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상황하자. 디지털로 만나야 되죠. 이게 디지털 컨택트입니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죠. 디지털을 통해서 못 만나는 사람들을 만나자. 우리가 지금 그렇게 만나고 있죠. 이거 못했던 거 아닙니다. 저 역시도 IT 플러스를 드림 플러스와 함께 진행을 했었을 때 예전에도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했었죠.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면서 카메라를 갖다 놓고 유튜브로 라이브를 같이 하는 것들 못했던 게 안 했었죠. 안 했던 거죠. 선택지가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은 원래 했던 거에 익숙한 걸 찾게 됩니다. 그런데 상황이 되면서 할 수 없게 됐죠. 그래서 지난 1년 반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람들이 익숙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내가 듣고 싶은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것들 어쩌면 하나의 축복으로 좀 오고 하나의 사업 기회가 됐었던 것 같아요. 전 세계 유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섭외하기가 정말 쉬워졌죠. 정말 쉬워졌습니다. 얼마 전에 만났었던 마이스업계에 계시는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아예 터닝하셨죠. 원래
여러 가지 지역 모임을 개최하셨던 분이었는데 이걸 바꿨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유명하신 분들을 셀렉팅해서 컨택해서 그분들을 모시고 오는 거. 좋아하시는 거죠. 한국에 여러분들 유명인을 모시고 오려면은 비행기표 내야 되죠. 호텔 잡아드려야 되죠. 행사 여러 개를 같이 해서 실시간으로 의전을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해도 되죠. 줌으로 들어오면 되니까요. 작년 초였으면 불안했겠지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에 익숙해졌어요. 자, 유튜브 마찬가지죠. 지금이라도 여러분들께서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직도 카메라 앞에 서는 게 익숙하지 않고 우리가 뭔가 팔고 싶은 게 있는데 난 아직까지 텍스트에 익숙해 하신 분들이라면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끝나더라도 한번 비디오를 통해서 봤던 것들, 라이브를 통해서 경험했던 것들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자, 줌도 마찬가지죠. 줌에 우리가 얼마나 익숙해졌나요? 그렇다면 랜선 여행도 익숙해질 수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유튜브에 들어가 보게 되면 랜선 여행이 있습니다. 비용을 받는 것도 있고 아니면 자신들이 만든 콘텐츠를 올리는 것도 있어요. 랜선 여행은 효과는 있죠. 하지만 대체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줌 사용에 익숙해진 이유. 여러분들하고 제가 줌이라든지 아니면 라이브를 통해서 듣는 거에 익숙해진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강제적이었죠. 자, 어떤 서비스를 만들든지 간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줘야지만 고객들이 선택합니다. 첫 번째는 혜택입니다. 베네핏을 줘야 돼요. 이걸 우리가 안 쓰면 안 돼. 딴 사람 다 써. 야, 이거 A라는 서비스를 보니까 이건 기가 막힌데 난 무조건 이 여행사 걸 쓸 거야. 이 혜택이 없다라고 한다면 강제성이라도 줘야 되는 거죠. 줌은 강제적이었어요. 이거 안 쓰면 안 되니까. 유튜브로 우리가 수업을 들어야 됩니다. 무조건 써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벤터스를 쓰고 계시죠. 쓰셔야 돼요. 아니 못 들으니까. 나중에 시간이 걸려서 보게 되니까요. 그럼 앞으로는요. 랜선 여행은 강제적이냐? 지금은 강제성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풀리게 되면은 혜택으로 가게 되겠죠. 무슨 소리냐면 랜선으로 여행을 하거나 우리가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여행을 하는 것들 그거는 100% 완벽하게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여행을 100% 대체할 수 없고 이거는 정말 여행을 더 가고 싶게 만드는 홍보 효과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이미 랜선 투어를 진행하면서 360도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다면 여행을 가는 고객들한테 당신이 앞으로 갈 장소들은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사전에 지식을 주고 사전에 경험하게 만들고 사전에 공부를 하게 만드는 것들. 지난 1년 동안 사람들의 지식 수준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 부분을 건드릴 수 있겠죠. 이거를 대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IT가 접목되는 분야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는 라이브 커머스가 있죠. 하나 라이브가 하나 투어에서 쇼핑 라이브를 만들었었죠. 이것도 하나의 플랫폼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여행을 우리가 제대로 경험을 하면서 직접 보고서 구매를 하자. 아, 저희가 내가 가는 곳이구나. 메타버스의 활용도 있었죠. 제페토 대표적으로. 이거는 제페토에 만들어진 행사장입니다. 행사장이라고 하기 그렇고요. 이 장소는 한강시민공원이죠. 지금은 리뉴얼이 들어갔어요. 아, 내가 시민공원을 가고 싶은데 못 가요. 그러면 친구들을 초대를 해서 야, 우리 오늘 시민공원 벤치에서 만나. 이게 가능하죠. 제페토와 같은 플랫폼을 쓰게 되면 이 안에서 계속 보이스로다가 목소리로다 채팅을 나눌 수 있으니까요. 이제는 어린이 대공원이 만들어졌죠. 에펠탑도 있고 10월 이후부터는 전주 한옥마을이라든지 국내에 있는 굉장히 많은 관광지들이 제페토에 등장할 예정입니다. 다시 이야기 드리지만 이건 답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움과 재미를 줄 수 있겠죠. 이게 한옥마을이고요. 이렇게 준비를 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춘천 커피 페스타가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인터넷에 춘천 커피 페스타라고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은 인천 도시 하나를 일부 지역을 행사장으로 만들었고 여러분들이 메타버스이기 때문에 나만의 아바타로 들어가서 둘러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쉬운 거는 여기서 끝나게 되면은 하나의 서버를 만든 걸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께서 혹시 메타버스에 투자하셨다면 아니면 그럴 계획을 갖고 있으셨다면 끝난 다음에 우리가 투자했던 비용이 잘 쓸 수 있는지 없는지가 퀘스천이고 두렵다라고 하신다면은 지금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줄 수 있는 경험치는 다르죠. 온라인으로 미리 경험을 하고서 오프라인을 오게 만드는 것들 아니면 오프라인을 우리가 보고 나서 똑같은 장소로 온라인으로 와서 방명록을 남긴다라든지 다양한 연결점을 찾을 수 있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앞으로 있는 부분은 대구 한 달 살이였어요. 한 주 살이 같은 것들을 많은 지자체가 진행을 하고 있죠. 이것도 역시 경험은 바뀌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이후 여행 어떻게 될까요? 그 지금 IT가 적용되는 곳들은 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될까요? 관련된 것들 더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이야기로 했다시피 그런 질문들 지금부터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벤터스에 여러분들께 질문 올려주시고요. 다음으로 두 분을 모시고서 이제 한 분씩 이야기를 나눠 볼 겁니다. 마지막에 저희가 Q&A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때 또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히치하이커의 김다영 대표님을 모시고서 여행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들, 기술 기반의 여행의 미래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시면요. 네, 저희가 모시고서 바로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